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반떼 풀체인지 CN8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능이고 이거는 어떤 뭐식인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쉽게 알려드리는 저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 가격표를 하나하나 직접 보면서 트림별 기본 기능부터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번 아반떼 CN8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똑똑 박사, 척척 박사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풀체인지된 이번 아반떼는 트림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래 스마트 트림보다 한 단계 높았지만 이번에는 깡통 트림이 된 모던이 깡통이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프리미엄, 그리고 가장 최고급 사양이 적용된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3가지인데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두 트림 종류는 동일한데 오늘은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중간에 하이브리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트림명 옆에는 기본 품목이 있고요. 그 옆에 추가 비용을 내고 넣을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낮은 트림인 모던 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트림 가격은요,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2,398만 원이고요.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 전 기준으로 3,042만 원입니다. 약 640만 원가량의 차이가 나고요. 파워트레인과 성능을 한번 보면 가솔린은 총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0 엔진. 이전 CN7 모델에서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번 CN8 모델에서는 2.0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배기량은 1999cc고요. 최대 출력은 149마력, 최대 토크는 18.3입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는 14.3km고요. 다른 건 다 늘어났지만 연비는 좀 줄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요. 이전과 동일한 엔진이지만 출력과 연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스트림 IVT, 변속할 때 충격 없이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한 무단 변속기입니다. 베뉴와 코나에도 동일한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변속 시간이 가장 빠른 6단 DCT 미션이 적용되었습니다. 15인치 디스크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으면 유압이 전달되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15인치 디스크 모양의 금속 원판이 앞바퀴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치가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에는 16인치 사이즈의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통합주행 모드, 노멀, 스포츠, 에코 등 운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솔린 적용 기본 성능이고요. 하이브리드에만 적용되어 있는 성능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시스템 45kW의 모터,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3.0 버전의 회생 제동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생 제동이란 게 뭐냐? 차량이 감속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도로의 접지력을 높여서 차량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충격을 최소화시켜주는 기능인 건데 이게 하이브리드에는 있고 가솔린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뒤쪽에 있는데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멀티링크를 넣어줘야만 차량이 잘 버틸 수 있어서 하이브리드에만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안전입니다.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어백 시스템. 이전보다 2개의 에어백이 더 추가되어서 총 10개의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2열에 적용되어 있는 ISO 규격의 시트 고정 장치가 2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언락은요, 스마트 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운전석만 열리고 2번 누르면 전자석이 열리는 건데요. 이게 왜 있는 거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량에 몰래 숨어 있었다가 문이 열리면 같이 타고 들어가는 막 도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이 따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번째,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휠 내부에 달린 센서로 타이어의 공기압과 온도를 감지하고요. 공기압이 낮아지면 해당 타이어의 경보를 울려줍니다. 다섯 번째, 페달 5조작 안전 보조. 급 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데요. 차량을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페달 5조작으로 인해서 급가속이 감지가 되면 주변 장애물을 인식해서 속도를 줄여주고 긴급 제동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꼭 필요한 기능이죠. 다음으로는 지능형 안전 기술입니다. 총 15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주행 중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있는 차량, 오토바이, 심지어 반대 차선에 있는 차량까지도 감지를 해서 충돌 위험이 높다면 경고를 울려주고 제동까지 밟아주는 기능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도로의 차선을 인식해서 차로를 이탈하려고 하면 제어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 2. 차량 전방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차선 혹은 전방 차량을 인식해서 차로 중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이용해서 주행 중인 도로의 제한 속도를 맞춰 과속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주행 중에 운전자의 운전 패턴이나 주행 시간 등을 판단해서 휴식을 권하는 기능입니다. 하이빔 보조. 주행 중에 맞은편 차량이나 앞 차량의 램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하이빔을 켜고 꺼주는 기능입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방 차량이 출발을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출발을 안 했다. 핸드폰 보고 있었던 거죠. 운전자가 출발하지 않을 때 알림을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후석 승객 알림.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렸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운전자가 시동을 껐는데 뒷좌석에 문이 안 열렸다. 그러면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하라는 알림이 뜨는 기능입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 차선을 변경하는 중 또는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켰는데 차량이 감지가 되면 경고를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평행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진 출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가 되면 제동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저속으로 차량을 후진하려고 하는데 차량 후면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다른 차량이 감지가 되면 경고를 울려주고요. 충돌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제동까지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안전하차 경고. 차량 정차 후에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가 되면 경고를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는 걸 막아주지는 않고요. 경고만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차일드락이 전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차일드락은 아예 가격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앞차와의 거리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추가적으로 앞 차량이 정차하면 같이 정차하고 앞 차량이 출발하면 같이 따라가는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운전자가 핸들을 잡는지 직접 감지할 수 있는 전류 측정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주행 중에 차선 이탈이나 충돌 위험 등으로 상황이 감지가 된다면 핸들이 진동을 울려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외관입니다.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16인치 사이즈의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7인치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직전 모델에서는 연비 세팅을 위해서 하이브리드도 16인치가 기본이었었는데 모터의 출력과 배터리 용량을 높이면서 회생제동 버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연비가 빠방해서 17인치로 떡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바이 펑션 프로젝션 타입. 요거는요, 차량 헤드램프에 한 개의 렌즈로 하향등과 상향등을 구현하는 바이 펑션 타입의 풀 LED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고요. LED 주간 주행등, 주간에는 상시로 켜져 있는 주행등에 LED가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보조제동등, 차량 후면에 보조제동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LED가 아니에요. LED 스탑 테일 램프, 차량 후면에 있는 테일 램프와 제동등에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슬립넥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 전동접이, 전동 조절, LED 방향 지시 등이 적용된 슬립넥 스타일의 사이드 미러입니다. 에어로 타입 와이퍼, 공기 저항이 우수한 와이퍼가 달려있는 거고요. 도어 포켓 라이팅, 앞좌석 도어 외부 손잡이에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 차량을 접근하거나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면 켜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내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조가죽 스티어링 휠, 인조가죽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입니다.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따라고 하죠. 인조가죽 변속기 노브, 기어봉에 인조가죽 커버가 적용되어서 땀을 잘 흡수할 수 있겠죠. 선바이저 미러, 선바이저에 거울이 적용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LED 실내 등 차량 실내 조명에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베젤리스 인사이드 미러, 시야 개방감을 위해 룸미러에 베젤이 없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트입니다.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블 라셀 시트, 이건 직물 시트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 직물 시트가 얇고 뻣뻣한 직물이라면 더블 라셀 시트
시트는 원단을 두 겹으로 만들어서 푹신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즘 그 CDG 같은 그 사무실 의자가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 직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운전석 수동 높이 조절, 운전석 시트 높이를 전동이 아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총 1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는 방식의 버튼 시동과 열쇠가 없는 형태의 스마트 키가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스마트 키 원격 시동,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 키를 사용해서 원격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웰컴 시스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에 다가가면 스스로 사이드 미러를 펴거나 도어 손잡이에 조명을 켜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트렁크,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 차량에 접근을 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띠띠띠띠띠 하다고 텅 하고 열리는 장치가 적용되어 있는 트렁크죠. 이게 스마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찡 하고 열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텅 하고 열리는 겁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으로 작동할 수 있는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닌 거죠. 차량을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기능도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있는데요. 운전석의 물체 끼임을 감지하는 창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에어 필터, 미세먼지 실내 유입 방지 기능을 향상시킨 고급 필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수동으로 상하,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USB C 타입 단자, 1열의 C 타입 단자가 일반 1개와 충전용으로 2개, 총 3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썼었던 A 타입 단자는 없는 겁니다. 파워 아울렛,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아울렛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C가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조명 스위치를 오토 위치로 두면요, 외부 빛을 감지해서 헤드라이트를 자동으로 켜고 꺼주는 기능입니다. 애프터블로우, 에어컨을 사용한 후에 시동을 끄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에어컨 내부를 건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빌트인 캠을 넣어야만 애프터블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어웨이랑 스마트키나 디지털 키를 소지한 채로 차량에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기능입니다. 후방 모니터, 이거 후방 카메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행 중이나 주차를 할 때 플레오스 화면으로 차량의 후방 상황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방, 후방 주차거리 경고, 차량 앞 또는 후면의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총 3가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레오스 커넥트 12.9인치, 플레오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있었던 자리에 테슬라처럼 큰 패드가 들어간 거예요. 차량의 제어를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요. 공조 설정 같은 전반적인 차량 설정을 이 안에서 진행하게 되고 좀 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따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랜저보다 살짝 작은 12.9인치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로 블루링크, 무선 폰 프로젝션, 핸즈프리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앱마켓을 활용해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서 제공하는 기본 내비게이션이 지금 현재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앱마켓을 통해서 네이버 지도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내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어요. 옵션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오디오 시스템, 6개의 일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줄 수 있는 무선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 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주 좋게 썼는데요. 뭐냐면 내가 이걸 에어컨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서비스 센터 가야지 했는데 안 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띠링 하면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수리 명세서 같은 것도 보내줘요.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던 트림의 선택 옵션입니다. 총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9인치 슬림 디스플레이 35만 원, 단일 옵션입니다. 스티어링 휠 D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 있는 9.9인치 사이즈의 클러스터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 속도, 단속 구간, 연비 같은 정보들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해당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테슬라 같이 빈 대시보드가 적용됩니다. 컨비니언스 1 65만 원, 4가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조 가죽 시트입니다. 합성 섬유를 이용해서 가죽의 질감을 구현한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두 번째, 듀얼 풀 오토 에어컨입니다.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설정된 온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풍량을 조절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운전석과 동승석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해주는 듀얼 기능이 들어간 거고, 전면 유리 김서림을 없애주는 오토 디포그, 그리고 공기청정
사정 모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공조 로직 변경으로 인해서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된다면 컨비니언스의 가격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기본 하이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들어있지 않아요.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1열 열선 시트, 1열 시트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선 시트 엉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1 96만 원이고요. 6개의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설정 속도,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을 잡은 상태에서 방향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해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내비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속도, 곡선, 방지턱, 교차로 등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줬다가 해당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원래 속도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본으로 적용된 전방 충돌 방지보다 더 다양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행인데요.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후측방에 있는 차량을 인식해서 차량 충돌 위험이 있으면 제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글레오 AI, 사용자의 대화 맥락을 인지해서 응답해주는 AI입니다. 이제 진짜 AI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음성 인식하려고 그러면은 알 수 없는 기능입니다. 다시 얘기해주세요. 뭐 이러거든요. 근데 얘가 알아서 그거를 인식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떨어진다 봐야죠. 내비게이션 맵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게 스마트 센스를 넣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의 내비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32만 원,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인치 디스크 브레이크가 앞에 적용되고요. 17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가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 구성에는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모던 트림의 선택 옵션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가솔린 모델 2,771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세제 혜택 전 기준으로 3,361만 원으로 약 59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품목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이전 모던 트림과 동일한 사양이 들어간 기능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트림에서 17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를 추가로 적용되었었던 16인치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모던 트림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능형 안전 기술입니다. 모던 트림의 선택 품목, 현대 스마트 센스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프리미엄 트림에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관입니다. 모던 트림에 적용할 수 없었던 두 가지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LED 보조 제동 등에 드디어 LED가 적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 윈드실드라고 하죠. 외부 소음을 흡수하는 전용 차음 필름이 전면 유리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트입니다. 모던 트림에서 컨비니언스 1 옵션을 넣어야 적용할 수 있었던 인조가죽 시트 1열 열선이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기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엉덩이와 허리 부분에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는 1열 통풍 시트가 여기에서 새롭게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입니다. 모던 트림에서는 컨비니언스 1 옵션에 포함되었었던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기본 적용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인데요. 역시 모던 트림의 옵션이었었던 현대 스마트 1에 포함되었었던 글로우 AI와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리미엄 트림의 기본 품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프리미엄 트림의 선택 품목을 보도록 할게요. 와이드 썬루프 90만 원. 여기에서 이제 썬루프가 이제 포함이 되네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열 천장에 넓게 적용된 와이드 썬루프가 적용되고요. 두 번째, 퍼스널 램프가 같이 적용됩니다. 차량 내부 손잡이 쪽에 적용되는 조명인데 이게 두 개가 함께 묶여 있었네요. 플레오스 커넥트 14.6인치 그리고 9.9인치 슬림 디스플레이 포함돼서 83만 원입니다. 모던에서는 단독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었던 9.9인치 슬림 디스플레이와 함께 플레오스의 사이즈를 14.6인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2 40만 원, 모던 트림 현대 스마트 센스 1에서도 포함되어 있었던 옵션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행 이 세 가지가 프리미엄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 140만 원,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차량 후방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 LED가 적용이 됩니다. 풀 LED 헤드램프, 헤드램프에 투씬 렌즈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가 적용되었습니다. 투신 렌즈 프로젝션 타입이라는 게 두 개의 얇은 렌즈로 빛을 돋보기처럼 모아서 선명하게 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원래 하나만 있었던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ED 방향 지시 등 전면 방향 지시 등에도 LED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벌브 타입이라고 했죠. 네 번째, 리어 범퍼 바디 컬러 스키드 플레이트. 차량 뒷 범퍼 하단에 있는 스키드 플레이트를 차체와 같은 색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리어 범퍼 반광 블랙 메탈 커버 몰딩입니다. 차량 뒷 범퍼에 반광 재질, 그러니까 은은하게 광택이 도는 검은색 금속 느낌의 띠를 덧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광 블랙 메탈 도어 가니쉬 사이드 실 몰딩. 차량 문짝과 앞 바퀴 사이에 하단부에 반광 재질의 검은색 금속 띠를 두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7번 반광 블랙 메탈 라디에이터 그릴. 반광 재질의 검은색 금속 디자인이 앞부분의 그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광 블랙 메탈 프론트 범퍼 로버 플레이트. 앞 범퍼 맨 아래쪽에도 반광 재질이 적용이 됩니다. 아홉 번째, 블랙 유광 디에로 가니쉬 몰딩. 차량 옆면 유리창 전체 테두리와 아랫부분의 유광 블랙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프론트 범퍼 유광 블랙 센터 가니쉬. 차량 앞 범퍼 중앙에 유광 블랙 장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승석 크래시 패드 가니쉬 감싸기. 조수석 앞쪽 대시보드 장식 부분에 인조 가죽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2번째, 앰비언트 무드램프. 차량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에 주행 중 단속 카메라, 차선 이탈, 차량 접근 같은 경고 색상이 깜빡이는 램프가 적용됩니다. 플래티넘 1 93만 원,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시트백 포켓, 1열 시트 뒷부분에 소지품 보관할 수 있는 포켓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USB-C 타입 단자가 변경이 됩니다. 1열과 2열에 100W급 C타입 급속 충전 포트가 적용됩니다. 정품 충전 케이블도 함께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키 2도 적용되었습니다. 스마트 키 없이 스마트폰, 애플워치로 도어 잠금과 해제도 되고, 그리고 시동도 가능해서 주행도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갤럭시 워치는 불가능합니다. 레인 센서, 차량 앞 유리 상단에 설치된 센서인데요. 이게 비의 양을 감지해서 와이퍼를 작동시켜주는 센서입니다. 다섯 번째,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게 동승석과 2열에 적용되어 있는 건데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게 다 넓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이패스인데요. 모던 선택 옵션 컨비니언스 1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싱글이에요. 무선 충전이 가능한 패드가 1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76만 원,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열 6대4 분할 폴딩 시트, 2열 시트가 6대4 비율로 접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센터를 포함한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 암레스트, 2열 시트에 컵홀더가 있는 암레스트가 적용됩니다. 2열 열선 시트, 1열에 적용되어 있었던 따뜻한 시트가 2열에도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2열은 등받이 미적용입니다. 그래도 애기들 태울 경우에는 엉따가 된다는 거죠. 동승석 전동 시트, 동승석 시트를 수동이 아닌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는 건데 동승석보다 더 많은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허리 지지대와 시트 포지션을 저장해 줄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도 적용되었습니다. 2열 에어벤트, 2열의 에어컨 송풍구가 적용됩니다. 이게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옵션을 선택 안 했을 땐 2열에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한다는 거예요. 17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2 30만 원입니다. 모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17인치 휠과 동일한 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 트림 가격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3,152만 원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3,699만 원입니다. 약 547만 원가량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파워트레인 성능 부분입니다. 1개가 추가되었는데요. 전자식 변속 레버가 추가됐습니다. 그랜저에 적용되었던 변속 레버인데요. 기존 와이퍼 스위치에 적용되었던 레버입니다. 와이퍼 조절을 하듯이 위아래로 조절을 하면서 변속을 하고, 주행 중 P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긴급 제동이 작동됩니다. 다음은 지능형 안전 기술입니다. 총 3가지가 적용되었는데요. 모두 모던과 프리미엄 트림의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에 있었던 기능이 적용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외관입니다. 총 10가지가 적용되었는데 프리미엄 트림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전부와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트인데요. 총 7가지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가지는 프리미엄 트림의 컴포트 옵션과 동일한 구성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개는 실제 가죽으로 제작된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편입니다. 프리미엄 컴포트 옵션에 포함되어 있었던 2열 에어벤트와 추가로 2개의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2개는 무엇이냐? 첫 번째, 듀얼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2대의 스마트폰을 고속으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까는 싱글이었죠. 두 번째는 패들 시프트인데요.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찐막 인스퍼레이션 선택 옵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에서도 선택 가능했었던 와이드 선루프가 포함되어서 총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플래티넘 2 90만 원입니다.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접합 차음 유리, 프리미엄 트림에서 전면 유리에만 적용됐었던 차음 유리가 1열 창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탈 페달 풋레스트, 풋레스트와 브레이크, 가속 페달에 메탈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6가지는 프리미엄 트림의 플래티넘 1과 동일한 사양의 옵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빌트인 캠 2 플러스 65만 원,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빌트인 캠 2 플러스 QHD 화질로 적용된 선명한 화질의 블랙박스로 음성 녹음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행 정보 저장 기능이 적용됩니다. 플레어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차 상시 녹화는 최대 20시간까지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 보조 배터리는요. 빌트인 캠 2의 주차 중 상시 녹화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보조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1 80만 원,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서라운드 뷰 모니터, 차량 주변 모습을 카메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추가로 내 차량 이미지를 투명하게 해서 차량 하부와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측방 주차 거리 연고, 저속 주행이나 주차를 할 때 차량 측면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감지하고 경고를 울려줍니다. 세 번째 후측방 모니터, 방향지시 등 스위치를 조작하면 플레어스 화면에 해당 방향의 영상을 띄워줍니다. 네 번째 전방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주차 중에 차량 전방 후방에 장애물을 감지가 되면 경고를 울려주고 제동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파킹 어시스트 2 130만 원,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킹 어시스트 1 기능에 2가지 기능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2가지는 뭐냐? 첫 번째 기역 후진 보조, 요번 그랜저에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좁은 골목이나 막다른 길에 잘못 들어섰을 때 차가 방금 전진해온 경로를 기억해 두었다가 알아서 핸들을 돌려서 그대로 후진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차에서 내린 뒤에 스마트키나 혹은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리모컨처럼 사용해서 차량을 앞뒤로 넣거나 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으로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하려면 플래티넘에 있는 디지털 키 2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퍼레이션을 적용하고 이 옵션을 넣는다 하더라도 플래티넘을 넣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UWB라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애플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삼성폰 같은 경우는 울트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에만 적용이 돼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18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50만 원, 18인치 사이즈의 알로이 휠과 타이어를 적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뱅앤 롭슨 사운드 110만 원입니다.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뱅앤 롭슨 사운드가 12개의 스피커, 외장 앰프가 포함이 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열 암레스트 감싸기, 2열 도어 암레스트 부분에 인조 가죽이 적용됩니다. 메인 스피커 메탈 페인트, 차량 내부 스피커에 메탈 페인트가 적용됩니다. 어우 고급스럽겠다. 네 번째 프론트 도어 어퍼 트림, 차량 앞문 실내의 윗부분에 플라스틱 소재와 가죽 질감 무늬를 적용했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아반떼 풀체인지 CN8의 모델 가격표를 모두 다 읽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새롭게 들어온 기능들이 많아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 당연히 되셨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쉽게 알려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빨리 밥 먹자.